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즘 제가 중국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 문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충돌했습니다. 분열 속에 휘청이는 중국몽 같습니다. 근데 사실 충돌이라기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를 거의 짓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포린 어페어스가 중국이 소련의 실수를 되풀이해서 똑같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기고문을 실었어요. 미국의 국제관계 평론지, 아주 유명한 평론지죠. 여기에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민진페이라고 하는 중국계 교수입니다. 클레몬트 맥케나 대학 교수인데, 자, 수십 년 지속된 미소 간의 냉전에서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소련 체제와 그 지도자들의 경직성이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바이러스 확산 사태, 시진핑의 영구 집권 야욕, 강압적 숙청과 국영기업 의존 등 모든 조치가 공산당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공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서 돈을 풀고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더욱 침체로 들어설 것이며, 경제적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당 엘리트와 관료들 사이의 나눠먹기 경쟁이 심화되어서 시진핑 라인 독점과 집중이 커지면 당내 불만과 갈등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 미진페이 교수는 분석했어요. 자, 냉전에서 결국은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물론 우리 마지막에 스타워즈 이래서 군비 경쟁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이 소련을 요리하기 쉬웠던 것은 소련 지도자들의 경직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고 내 개파만 챙기고 이런 것들, 그게 지금 중국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영기업이 너무 많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 중국은 계속 성장이 8%의 성장을 유지해야만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8% 무너진 지 오래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고도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중국은 토목공사,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필요도 없는 것을 너무 과잉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입주를 10분의 1밖에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개발공사가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입주가 10%밖에 안 됐다. 토지개발공사 망해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다리를 만들고, 필요 없는 도로를 닦고, 필요 없는 건물을 올리고, 필요 없는 공원을 만들고, 사람도 없는데 왜 계속 이제 이 공사를 해야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경제니까. 또 공장에서는 필요도 없는데 제품을 생산해서 재고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을 나눠주면 그것을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계파만 가져가서 자기들만 또 쓴다 이겁니다. 이 계파, 저 계파 할 것 없이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특정 계파만 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이 다시 이 마이너스를 짚고 있는 이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금 자금을 풀고 있죠. 양적 완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1,000조 원의 양적 완화를 올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중국의 그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채, 은행 부채들, 이것들을 채권으로 중앙은행이 산 거예요. 인민은행이. 그게 지금 4천억 위안어치가 풀렸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금리가 평균 한 3.8에서 한 4% 안팎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짜리 금리의 자금을 왕창 푸른 거예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그런데 그게 지금 엉뚱한 데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바이러스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지만, 이 자금이 지원 대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흘러가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중국 당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 일부가 재테크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리밍샤오 베이징은행 보험감독국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기업들이
은행의 저리 대출을 받아 투자 상품을 사거나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등 일탈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어떤 기업과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이용해 주식이나 주택을 사기로 했다. 당국이 시장에 푼 자금이 생산설비 가동 정상화에 쓰이는 것이 아닌 투자와 투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인다. 지금 경기가 엉망되어 있는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왜? 지금 돈이 풀려버렸으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푼 이유는 그걸 가지고 이제 부채를 좀 탕감해주고 그 돈을 설비 투자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은행 금리보다 더 싼 돈을 지원해 버리니까 이 갭이 2%의 그 갭이 생긴 것이죠. 4% 이자인데 2%짜리 확 줘버리니까 기업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또 자영업자들이 그거 받아서 설비 투자, 시설 확장 이런 거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니까. 그리고 또 그 저리 이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투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다 풀리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국무원 총리 리커창 총리가 이 전인대 마지막 날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경제를 안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발걸음을 너무 부산히 한 나머지 후대 사람들이 갈 길에 먼지가 휘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 참 이 철학적인 말 같은데, 자, 경제가 안정화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발걸음을 너무너무 빨리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걸음 막 움직이기 때문에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 먼지로 인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또 공기가 탁해가지고 이 그 건강이 약화되고 이런 식의 후손에 피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후손을 좀 생각하고 지금 돈을 풀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올해의 내년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심리적 타격을 정치적 어떤 그 영향에 접목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확 풀어버리면은 결국은 이거 우리 후손들이 이거 갚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지금 리커창 총리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힘이 없나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그래프를 마련해 놨는데 여기 보면 지금 중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54%, 그리고 GDP 대비 기업부채가 150.3%, 금융부채가 42.2%, 정부부채가 GDP 대비 53.7%예요. 자, 정부부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정부부채를 더 늘려가고 있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음먹으면 해결책은 있어요. 긴축재정하면 되죠. 가계부채 허리띠 졸라매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부채입니다. 기업부채가 GDP 대비 150.3%예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숫자 보면 겁이 덜컥 나요. 왜냐?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나라 이런 거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99%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01%예요. 그리고 미국은 GDP 대비 7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도 GDP 대비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국은 이거 미국의 2배, 미국이 딱 2배죠.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50% 이상 높은 그런 GDP 대비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도 중국은 분식회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업들이 국영기업이 많다는 것이죠. 준국영기업도 많다는 것이죠. 또 성급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들, 군 엄청나게 국영 또는 이 국유화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 부채 53.7%에 이런 것들을 얹어보면 이 중국 정부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실물 경기 또는 이 지표 경기, 지표 통계 이런 것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과잉 생산을 해서 해놨다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이거 처음 다 우리 후손한테 짐된다. 그래서 돈을 푸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이 기업들이 있는 이 재고, 과잉 생산되는 이 재고 이것부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량화하자, 구조조정하자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체가 들통난 중국의 1대1로
대외 정책의 붕괴죠. 아주 재밌는 기사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8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1대1로의 핵심 거점인 아프리카 반중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속속 1대1로 탈퇴를 선언했다.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5월 말 이전 정권에서 중국과 합의한 1대1로 사업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중국에서 빌린 돈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다 라며 중국을 맹비난했다. 시에라리온은 4억 달러 규모의 공항 건설 프로젝트와 중국과의 협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케냐는 20억 달러 규모의 석탄 발전소 취소를 선언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부패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국가 이익을 중국에 넘기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며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각국도 1대1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연달아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매경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탄자니아에서 대통령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가 재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에게서 차관 100억 달러를 빌려가지고 지금 뭐 이 기간 산업을 마련한 거예요. 뭐 공항, 항구 이런 거 이제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고린 거예요. 이자가 너무 고리.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너무나 높은 고리의 이자 차관을 100억 달러를 빌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인프라 하는 겁니다. 항구하고 공항. 자, 그런데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99년 동안 그걸 이제 중국이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99년. 그냥 뭐 홍콩 뺐듯이 그냥 뺏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대통령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주겠다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한 겁니다. 나 안 줘. 그 안 줘 하기 전에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0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뭐 제대로 공사 진행된 것도 없이 살살살 사라져가지고 지금 이 국가 재정에는 15억 달러밖에 안 남아있고 85억 달러는 어디 갔는지 흔적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뭐 이제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막 돈잔치, 돈장난 마구마구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못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그럼 99년 그거를 33년으로 깎자. 이제 이랬는데도 또 이 탄자니아 대통령이 그래도 못 주겠다. 하고는 그냥 안 줘. 국교 단절 하려면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시에라리온, 케냐 이런 나라들도 발전소, 케냐 20억 달러 규모의 석탄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이자 못 주면 또 중국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의 전기세 지네들이 다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지금 1대1로의 이 초창기 국가들,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나 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한반도 항구 99년 동안 뺏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다 해가니까 야 아프리카 국가들 정신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기존의 국가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파키스탄 얼마나 친중 국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의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 기업들이 돈을 지출해 줬더니 경기 부양하라고 돈을 줬더니 돈을 쓰진 않고 그걸 오히려 은행에 넣고 그 이자 차익 2% 그냥 먹어버리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버리고 투기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덩샤오핑이 아주 경고했던 내용인데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중국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기사인데요. 아주 이것도 흥미있는 기사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만 달러 수준에 진입했고 340개 빈곤지역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라고 밝혔고 6월 1일 공산당 일원지 치우스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기본적으로 실현했다는 시 주석의 선언이 실렸다. 그러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방치됐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위안에 달하지만 14억 인구 가운데 6억 명의 월 수입은 1,000위안에 불과하다라고 토로했다. 일찍이 덩샤오핑은 만약 정부의 정책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현실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 그 1인당 GDP가 $10,000 넘었죠. 그럼 뭐 아주 간단하게 $10,000라고 치면 1인당
그 연간 소득이 1200만 원 아닙니까? 1200만 원인데 중국인 6억 명이 1인당 월 이제 17만 원이니까 연 2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겁니다. 1200만 원이 1인당 GDP인데 그 중에서 14억 인구 중에서 무려 6억 명이 그 6분의 1밖에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는 3만 달러,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600만 원인데 국민의 40%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 1년에 6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다.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다. 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뭐 10% 20%가 아니고 40% 2천만 명이 그렇게 된다. 이 대한민국 돌아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극화죠. 6분의 1, 국민소득 6분의 1밖에 못 버는 그 빈곤계층이 6억 명이나 된다. 14억 인구 중에 40%.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린 어페어스의 전망이 적중했냐? 분열하는 중국 지도부입니다. 자, 리커창 총리가 뭔가 하나의 정책을 하나 했는데 이게 자신보다 더 직위가 낮은 사람한테 짓밟혀 버렸어요. 보시겠습니다. 6월 8일 날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이 이제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세 신문의 언론들을 문단별로 지금 짜집기를 좀 했어요. 자, 중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노점상 경제 활성화를 놓고 공산당 서열 1, 2위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리 총리는 지난달 28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서부 지역 도시의 노점상 경제를 언급하며 하룻밤 사이 10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했다라고 극찬했고 그 이후에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임시로 노점상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중앙선전부는 지난 4일 주요 관영 매체에 노점상 경제라는 표현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주요 기사를 모두 삭제했다. 리 총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베이징시는 리 총리 발언 직후에 노점상 단속 입장을 발표하며 리 총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시 주석이 리 총리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달 5월 28일 이제 전인대 마치는 그 무렵이죠. 마치면서 리커창 총리가 아까 그런 우리가 지금 당면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돈 많이 풀어서 후손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라고 이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서쪽 그 서부 지역 뭐 스촨이나 이 지역 좀 되겠죠. 어느 도시 가 보니까 노점상들을 이제 합법화 확 해버리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이제 생겨가지고 순식간에 10만 개의 노점상이 생기니까 일자리 10만 개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걸 확 풀어버리자 일시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실업률 높아지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권력 2위 아닙니까? 우리로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베이징 시장이 무슨 소리냐? 세계 최강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무슨 노점이냐? 예. 여기는 아주 뭐 번듯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기를 막막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 지시를 하니까 이 각 언론들에서 막 마구마구 이제 노점상 경제 해가지고 막 찬양하는 기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징 시장이 확 반기 들고 또 일부 몇 인사가 이제 동조하고 딱 이렇게 되니까 6월 4일부터 이제 선전선동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선전부에서 지시가 내려갔는지 황구시보, 인민일보 이런 데서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일시에 이 노점상 경제 이 기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논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결국 그것은 총리가 지금 노점상 경제 하라고 지시했는데 공산당 선전선동부 북한으로 치면 여기는 중앙선전부에서 안 되라고 한 겁니다. 베이징 시장이 반기를 들었고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해라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지금 지금 이 서울시장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1980년대 스타일의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싫어 못할 거예요. 무슨 노점상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시진핑이 대상하이방 투쟁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방 완전히 이번 양회를 통해서 박살이 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타겟은 공천당이냐, 공천당이냐. 자, 시진핑 주석은 이제 태자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공천당은 리커창, 이 후진타오 전 총리의 계파입니다. 공산당 청년당이죠. 이 단원이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방, 장점인 계파죠. 멍젠주 사법기관 장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난 양회를 통해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제 상하이방 박살내고 이제 공천단을 손을 보는 것이냐, 총리를 이런 식으로 물먹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제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와의 내분으로 어떻게 중국 뭐 무너질까요? 외부에서는 또 1대1로 100억 달러 못 갚겠다,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리고 국교 단절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중국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부실한 이 국영 기업들 150% 지표상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GDP 대비 150%에 달하는 엄청난 기업 부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와중에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정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